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작은 MPV 이 쿠스토라는 차가 나와서 야, 이거 정말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차 필요하잖아요. 좀 작고 3열까지 있고 7명에서 8명 탈 수 있는 차. 그래서 이 쿠스토 우리나라에 좀 나오나 했는데 안 나오죠. 아이고, 왜 안 나와? 근데 이번에는 무슨 현대차가 뭐 우리 약올리는 겁니까?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 MPV 하나가 더 나온다고 해요. 스타리아 동생이라서 이름은 스타게이저. 디자인도 멋진데요. 이거 간절히 바라면 국내 출시 해주나요? 이 스타게이저 어떤 차인지, 그리고 국내에는 얼마나 필요한 차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배경을 좀 아셔야죠. 동남아는 원래 자동차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 적은 나라도 한 60% 돼요. 많으면 100%도 맥입니다. 3천만 원짜리 아반떼를 만약에 동남아에 수출한다, 그러면 벤치 가격 6천만 원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게다가 무슨 세금을 이것저것 막 얹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차를 동남아에 수출하겠다 그러면 수출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내가 동남아 가봤더니 일본 차밖에 없더라 이러신 분들 계시던데, 일본 차가 좋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2차 대전 끝나자마자부터 동남아에 진출을 해서 사실 동남아 가보면 토요타, 닛산, 혼다 뭐 이런 차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동남아에서 뭐 만들어 봤자 이거 일본하고 싸워서 시장을 뺏어와야 되고, 야, 그게 가능할까? 게다가 돈도 안 되는 그 저렴한 차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팔아야 되는데 그걸로 공장을 짓는다고? 그게 되나? 해서 안 지었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동남아도 꽤 먹고 살만해졌고, 이제는 한 집이 차 하나씩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게다가 외부 요인도 있어요. 현대가 중국에서 굉장히 판매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미국, 유럽 이미 다 진출했고 정말 팔 만큼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 땅이 별로 없죠. 미개척지 뭐 없냐 해서 눈을 돌린 게 중동, 호주, 동남아 이런 곳입니다. 가장 현대차가 안 팔리는 동남아를 공략하러 나선 거죠. 게다가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보면 인건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동남아는 여전히 인건비가 낮아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생산을 하면 주변국에 수출도 할 수 있겠네. 미국 수출을 동남아에서 해볼까? 뭐 이런 보관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동남아에 그런 공장만 지어서 한국에서 팔리는 차 그냥 생산하면 안 되니까 현지에 딱 맞는 현지 전략 차종을 만들겠다 해서 내놓은 겁니다. 물론 전략 차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공략하기 위해선 결국에 친환경차가 필요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친환경차에 대해서 사치세 같은 걸 면제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요. 지금은 현대차가 아이오닉 5부터 먼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 차종은 어떻게 되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자동차가 귀한 편이죠. 어떤 차를 좋아하실까? 보니까 자동차 보급이 많이 안 됐네. 우리나라 80년대랑 좀 비슷한 거예요. 한 집에 차 한 대가 채 없고, 차 한 대 생기면 아빠, 엄마, 애들 타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타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6인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연비도 좋아야 되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도 요즘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되는 세상이 절대 아니죠. 외관도 좀 멋있고 인상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야, 이거 너무 멋지죠? 지금 뭐 후면부는 이건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타이파이터처럼 이렇게 야 멋있어요. 에이, 그래도 동남아 차가 좋아봤자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딱 필요한 차일 수도 있어요. 스타리아 너무 크죠? 너무 높고, 솔직히 저도 스타리아 타보면 좀 부담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 많이 타는 차는 가끔 필요하잖아요. 이런 밴이 한국에도 필요한데, 게다가 멋있기도 하고,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밴 차량이 꽤 있었죠. 카렌스 있었고 뭐 트라제 있었고, 근데 그게 시장성이 없다고 해서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사라지게 된 거죠. 이 카렌스는 사실 사라질만 했어. 예전보다 자꾸만 크기를 점점 줄여가면서 소비자들이 아니 이거 이럴 거면은 뭐하러 이 차를 라면서 외면하게 됐고, GM 대우가 했던 올란도는 쉐보레로 넘어가면서까지 좀 명맥을 이어가고, 뭐 안전도 검사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 판매량도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굳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잘 팔 생각이 없었는지 굳이 단종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는지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차가 없잖아요. 이 시장은 완전히 무주공산인 거죠. 나오기만 하면 완전히 그냥 빈 땅에 아무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좀 이거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스타게이저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을까? 나올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예전에 인도의 전략 차종으로 내세운 차 있죠. 이 베뉴, 셀토스 이 차들이 사실 우리나라용이 아니고 인도용 차였어요. 인도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성장세 엄청난데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요렇게 이 시장 망했네. 여기 어떻게 팔지?
해서 이거 한국에 안 팔면 금형비도 못 뽑겠다, 이래서 한국 시장에 팔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동남아 시장도 처음에 동남아 계획 세울 때는 요랬어요. 오, 야, 이거 굉장한데 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탁 꺾여. 요거 이제 꺾이면서 동남아 시장 어렵네, 이거 스타게이저 한국에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일단 우선 디자인, 스파이샷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면부는 정말 스타리아를 닮았어요. 정말 멋지고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입니다. 후면부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디자인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겠죠. 당연히 멋지잖아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가 아닌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빵빵해 보이고 짐 많이 들어가면 됐죠. 자, 옆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옆모습 이렇게 생겼어요. 스타리아도 굉장히 날렵하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누웠어. 더 날렵합니다.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스타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수소차를 염두에 둔 디자인이구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정도 디자인이 나오면 야, 이건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구나,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도 전기차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전기차가 그렇게 비싼데 인도네시아에서 그걸 어떻게 사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전기차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인데요. 조코 대통령이 퍼레이드 하는데 퍼레이드를 이렇게 자동차 타고 하지 않죠.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퍼레이드 합니다. 제 대통령이 오토바이 타. 인도네시아는 사정상 전기차라고 해서 보조금을 막 주진 않아요. 근데 내연기관의 특별 소비세를 무려 40%까지 매기는 나라죠. 어마어마합니다. 40%는 너무하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4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뽑겠다라고 하면 4천만 원에 특별 소비세만 1,600만 원. 이건 너무하죠. 이거를 전기차를 타면 면제해준다. 신박한데?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내연기관에 징벌적 과세를 해.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 전기차에 진심으로 하느냐? 미국의 공기질 지수라는 게 AQI라는 게 있는데요. 인도 수도 자카르타 보면 1년 중에 공기질이 좋은 날, 보통인 날, 이게 90일밖에 안 됩니다. 정말 해로운 날, 정말 최악인 날, 이게 230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공기질이 안 좋은 도시를 자카르타로 꼽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인도네시아는 석유를 너무 흥청망청 쓰던 나라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가 원래 석유를 캐는 나라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썼겠어. 근데 그 원유가 고갈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안 나오죠. 가끔가다 요즘 보면 음모론 펼치는 분들 중에서 석유는 영영 고갈이 안 되는 자원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뭔 소리야. 이 인도네시아 가보면 알죠. 석유 고갈됩니다. 석유 수출국이었는데 지금은 석유 수입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흥청망청 쓰던 나라가 갑자기 다 수입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석유 수입 자체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수입했으니까 우리는 석유를 수입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제하고 우리 안 쓰는 건 수출하고, 이 경제 사이클이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석유를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죠. 미국이 지금 석유값이 갤런당 8달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2,500원 넘는 거죠. 이 정도 가고 있어요. 독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독일은 지금 석유가 리터당 3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000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값이 비교적 저렴한 나라가 된 거지. 맨날 수입하다 보니까 이걸 최적화하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이 전기차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가 핵심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가는 소재들,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비싼 히토류라고 하는 게 니켈하고 코발트인데, 근데 이게 다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요. 게다가 특히나 이 니켈은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생산 1위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이걸 수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 지금 전 세계 다 털리겠다, 이런 분위기니까 이거 안 되겠고 우리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고 그걸로 전기차 만들어서 그걸 수출해야지 제대로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갑자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브랜드 만들어서 자동차 개발해서 거기다 실어서 그걸 수출하고, 이거를 인도네시아가 할 수 있나? 아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들어와서 공장 세운다니까, 그걸로도 수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 국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귀인 오셨다, 쌍수 들고서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의 현대차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운 거고요. 아까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친일 국가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계속 후원해줬던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혜택을 좀 많이 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동남아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일본이 마땅히 내놓을 차가 없죠. 토요타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처음 내놨는데 그나마 조금 변변치 못하고, 이 보수적인 일본이 일본 기업에서 갑자기 여기다 배터리 공장 지어준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고, 여튼 지금까지는 현대가 인도네시아에 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성공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상황에선 현대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만들어서 일본 시장을 좀 뺏어오겠다, 이거 전기차라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타게이저, 당연히 처음에는 전기차 계획이 나오지 않겠지만 현대차 공장에서 만든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고 그걸로 또 수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고, 현대차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왔지? 자, 이제 스타게이저 앞유리가 왜 이렇게 누워있는지 이 이유를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스타게이저 전기차로 나오게 되면 진짜 대박이죠. 우리나라에 정말 나와줘야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나와줘야 돼요. 스타게이저 뒷모습을 보면 현대차가 뭔가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느낌이 딱 보입니다. 이 LED 테일램프 보면 이 가로로 쭉, 세로로 쭉, 뭐 길게 뽑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이게 뭐예요? 현대의 H자죠. 뒤에 있는 사람이 보면 거대한 현대 엠블럼을 보는 거예요. 아직 인도네시아 시장에 별로 그다지 없는 자동차 브랜드지만 이 브랜드를 뇌리에 딱 박히게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전략이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스타게이즈, 코나, 셀토스 같은 차보다는 훨씬 긴 차고요. 그리고 크기도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세단으로 치면은 뭐 아반떼 크기에 좀 아담하지만 여기 7명이 문제없이 탈 수 있는 공간, 짐차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죠. 일단 현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50만원 정도. 야, 괜찮은 가격인데요. 이 동남아, 중국에서 이런 차들이 지금 꽤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보게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는 아무래도 좀 동남아에 비해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차보다는 좀 더 비싼 차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건 알겠어요. 근데 부자들만 차 사는 게 아니고 이 자동차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전체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 필요한데, 포터 같은 짐차 아니면 뭐 스타리아 같은 차, 요런 차를 대신할 수 있는 좀 경제적이고 좀 작은 차, 요런 형식의 자동차가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기쁘게 현대차를 탈 수 있도록 조금만 좀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